미국의 빅테크들이나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갖게 되면서 미국이 통제하거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길목을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게 미국 회사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 기초한 회사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억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못 느낀다, 많이 가둬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중국도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막연하게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다시 현실이 되니까 저도 신기한데.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별일 없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손실이 있을 수 있나요?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 내가 모르고 있던 손실이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었을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같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 방법과 장기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하나를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가격 때문일까요?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가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기관과 일부 똑똑한 투자자들이 단순 보관이 아니라 다른 운용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되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에도 다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의 구독자분들은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하는지, 얼마를 사야 하는지, 언제 파는지 이런 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은 많이 안 보시는 듯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보유에 대해서는 의외로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사놓고 지갑에 넣어두고 오르기만 기다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몇 년을 들고 갈 자산이라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맞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부터 제 투자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건 결국 시간을 사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오늘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몇 년 뒤 더 큰 가치를 기대하면서 버티는 투자죠.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대부분 쉽게 팔지 않죠. 그렇다면 어차피 팔지 않을 비트코인이라면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가격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결국 투자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격에 똑같이 비트코인 한 개를 매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장기 투자자입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보유하는 동안 일정한 보상이 발생하는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몇 년 뒤 비트코인 가격이 똑같이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가격 상승의 혜택은 둘 다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 수량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한 개를 들고 있겠지만 다른 한 사람은 보상으로 인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장기 투자에서 이 차이가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보관하는 것보다 스테이킹으로 이 보유 기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보상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왜 그런 보상이 가능한지, 운영 방식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지원하는 자산은 무엇인지, 락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펴봤던 곳 중 하나가 니어 스테이킹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단순히 보상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니어 스테이킹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예치금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블록체인 재단들의 지원 네트워크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기관 간 OTC, 거래 AMM 운용 등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상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안내되고 있었고, 기존 네트워크 검증 보상 스테이킹과 다르게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수요를 활용하는 구조라는 점이 제가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를 받는 개념보다는 시장의 유동성 운용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니어 스테이킹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트론, 테더 등 여러 자산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 방식과 이용 조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락업 기간과 보상 지급 방식, 이용 절차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후에 저 또한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기간은 14일부터 365일까지 다양하게 있었고요. 물론 이런 내용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운영 방식과 이용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기간이나 자금 계획과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에서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이용 중인 니어 스테이킹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제 뜻과 맞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장기 투자라는 건 단순히 오래 버티는지 싸우는 눈치 게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설계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스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장기 투자 전략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